언론에서 막 지금 주목받는 종목, 핫한 종목,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다 보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게 되는 거고요. 왜 시간이 기본적으로는 주식 투자자의 편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왜 장기 투자가 승산인지를 먼저 한번 좀 따져볼게요. 워렌 버핏이 투자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부가 돼 있느냐? 그것은 훨씬 더 오래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죠. 10%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실력만 갖추시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접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바른 접근법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주식은 그냥 좋은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 이런 거 좀 잘 알려주면 안 돼? 그냥 그런 거 알려주면 그냥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올바른 접근법 또는 올바른 어떤 자세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주식 투자라 그러면 어떤 한 종목을 사서 그걸 수익을 내고 적절한 시점에 매도해서 나 이번에 돈 벌었네 이런 식의 기분을 느끼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그 주식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셔서는 어쩌다가 수익을 남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부를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제대로 투자하면 웬만한 사람도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주식 투자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를 바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방법을 제가 좀 계속 꾸준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 올바른 접근법을 어느 정도 익히셔야 돼요. 그걸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들은 사실은 돈을 잃을 확률은 굉장히 줄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돈을 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로서 돈을 잃는 나쁜 습관이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나쁜 습관 대신에 여러분들을 장기적으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습관 또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요, 기사를 하나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3일자 동학개미 20만 분석해보니 돈 잃는 이유 똑같네 이렇게 이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민기, 김준석 연구위원 두 사람이 국내 개인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 행태라는 보고서를 이제 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약 20만 명의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별 거래 내역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이는 특징, 이 특징들이 대부분 손실에 이르게 하는 그런 특징들인데요. 그 특징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직전 시점에 시장 수익률이 높을수록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 빈도가 높은 투자자 유형에서 이러한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이야기냐면 직전 시점에 시장 수익률이 높다, 이건 그러니까 시장이 막 화랑이어서 주가 지수가 막 올라가 있는 상태, 시장이 뜨거울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많이 참여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라는 분들이요,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 기업이 예를 들면 실적이 안 좋다가 좋아질 때를 기다려서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종목을 초기에 잘 발굴해서 길목을 지켜서 투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주식시장이 달구어지면 그때 누가 돈 벌었네 하니까 나도 이참에 한번 해볼까 하고, 근데 기업을 잘 모르니 언론에서 막 지금 주목받는 종목, 지금 한참 막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핫한 종목,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다 보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사실 끝물이거나 꼭지점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에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이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손실을 확정짓는 걸 싫어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수익 나 있는 종목, 그게 나중에 50%, 100%더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 있으면 그런 종목을 그냥 먼저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손실난 종목은 이게 금방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꼭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오히려 손실을 확정짓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방해해서, 즉 매도를 안 해서 결국은 손실의 폭이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기회비용이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행태가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행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계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내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사실은 큰 부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2배, 3배 오를 수 있는 종목도 12%, 10%, 20% 수익이 나면 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정말 좋은데 시장 상황 때문에 또는 일시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고 제대로 판단을 초기에 못해서 근데 그 종목이 나빠지고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그 기업의 내용이 나빠져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그거는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서 계속 미루고 있으면 손실폭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기본적으로 거꾸로 하게 되는 겁니다.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크게가 아니라 손실은 크고 수익은 작게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게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부를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복권형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비중이 높더라. 특히 남성 투자자와 연령대가 낮은 젊은 투자자에서 이런 경향이 강했다. 이 복권형 주식 선호 경향은 낮은 분산 투자 수준 및 높은 거래 빈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복권형 주식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투자 성과는 저조했다. 이 말도 좀 딱딱하게 들려서 이렇게 읽어드려도 바로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복권형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이게 되게 핫해서 내가 한번 이거 사놓으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막 치솟고 있는 종목을 추격해서 산다든지 테마성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이미 그리고 많이 올라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산다는 거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포트를 전체적으로 잘 구성해서 자기가 잘 면밀히 스터디해서 이렇게 종목을 구성해서 이렇게 포트 단위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종목을 이거 되겠지 하고 몰빵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집중 투자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집중 투자는 단순히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몰빵 투자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분산 투자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더라도,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그냥 자기가 잘 내용도 모르면서 이게 막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에 추격해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이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으로 생각하고 투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해 되게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박셀바이오라는 바이오주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요, 한때 수십 배가 올랐습니다. 수십 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무슨 NK세포라고 해서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데요. 면역 항암제 계열에 있어서 새로운 조류의 NK세포라는 것이 임상을 했는데 되게 효과가 좋더라. 사실 그 임상의 신빙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정권가에 제가 보기에는 그 애널리스트는 나중에 진짜 한번 좀 깊은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그걸 장밋빛으로 그려낸 리포트 하나가 나오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십 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오를 때 가치가 다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샀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르고 있는데 이미 오르고 있는 어떤 모멘텀 속에서 추가로 더 오를 거다라는 투기적인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계속 매수 세력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랐던 것이요. 지금 고점 대비 고점이 제 기억으로는 뭐 한 30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가격은 거의 한 7, 80% 빠진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파르게 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그 고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물려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복권형 주식을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몰빵 투자를 하고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게 특히 남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더 심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투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종목별 순매수 개인 투자자 비중은 일간 및 주간으로 양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보여 개인 투자자의 단기 군집거래 경향이 관찰됐다.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이렇게 요약할게요. 그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군집 성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herding, 소떼가 무리지어 달리는 거, 이걸 herding이라고 하는데요. herding effect, 군집효과 경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인류가 처음에 사바나 지역에서 이렇게 서식할 때 맹수들의 이제 추격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뭐 지금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사자에게 쫓기는 뭐 사슴이라든지 노룻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얼룩말물이라든지 최대한 군집을 지어서 막 한꺼번에 다 우르르 달려나가야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한두 마리가 사자한테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사실은 초기 인류들한테도 다 남아있는 거고요. 그게 오랫동안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전혀 다른 판단을 해야 될 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조차도 본능에 가까운 직관적인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우르르 몰려서 이제 사는 거죠.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 종목을 떼지어서 같이 사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경기 좋다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쑥 몰렸다가, 또 어떨 때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완성차 부품 업체들 좋아진다더라 하니까 그쪽으로 쑥 몰렸다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유행을 쫓듯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식의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그때 주식의 이제 가격을 올려서 결국은 불리한 조건으로 그 주식을 사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상대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 편향에 따른 주식 투자의 나쁜 습관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심리적 편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동 경제학, 그리고 이걸 투자 쪽에 적용한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권은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은 따로 있다. 뭐 이런 책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 사실 올바로 하면 그냥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올바로 한다는 건 뭐냐면 크게 이런 겁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는 경기 순환주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나빠졌을 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 회사의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 초기에 주식 투자를 해서 경기가 피크아웃을 찍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주기를 이용해서든 자기가 잘 알고 종목 투자를 하면, 그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게 길목을 지켜서 투자하면 사실은 승산이 굉장히 높은 게 주식 투자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잘 알고 산다라는 것, 그리고 싸게 산다라는 것을 익히시고, 그
그 다음에는 시간의 미덕을 믿는다. 시간은 주식 투자자의 편이다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복리의 마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일정하게 걸리더라도 대부분은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싸게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좋은 종목을 싸게 산다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생략하고요. 왜 시간이 기본적으로는 주식 투자자의 편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왜 장기 투자가 승산인지를 먼저 한번 좀 따져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2,000 몇백 개 상장사 중에 한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투자한다고 할 때 하루에 이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는 그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한 반반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그날 뭐 주가가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어떤 종목을 사서 1년 정도 기다릴 수 있다, 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률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68%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을 간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승률이 뭐 80%, 심지어는 뭐 90%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웬만한 종목은요, 사실은 아주 터무니없이 나쁜 종목이거나 정말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종목을 고르지 않으시면 사실 웬만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만히 1년 동안 잘 갖고 있기만 해도 승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라스베이거스에 또는 마카오의 카지노가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는지 아세요? 승률 단 1%의 차이 때문에 막대한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긁어 모으냐? 그 카지노는 뭐 수많은 그 고객들이 오면 그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죠. 그래서 딜러들이 이제 딜링을 하고 그렇게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대략 한 51%대 49% 정도로 카지노가 유리하게 승률을 세팅해놔요. 또는 비율이 0.5%포인트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 놓은데도 뭐 수만 사람들이 와서 계속 게임을 하고 그 결과가 반복이 되니까 그 0.5%, 1%의 승률의 차이를 가지고도 카지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 승률이요, 예를 들어서 50%를 넘어서 55%가 되고 60%가 되고 65%가 되고 70%가 되면 그리고 이 게임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주식 투자 한 번 시행하는 것을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이 게임을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장기에 걸쳐서 계속 이 게임을 반복하면 승률은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아까 뭐 1년만 기다려도 그 안에서 한 번은 수익이 날 구간이 65%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5%라는 그 승률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싸게 사기만 하면 이 승률을 훨씬 더 높일 수도 있고 수익률의 크기도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사실은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시간에 10분의 1만 한 2년 정도 연속으로 쓰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루 하고 끝낼 게 아니고 단타 매매를 할 게 아니고 테마성 추격 매매를 할 게 아니라면 사실 주식 투자는 웬만큼 투자하면은 승률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유리한 게임을 하면서 계속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뭐냐? 그 이점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자꾸 단타 매매하고 그리고 테마성 추격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의식적이라는 건 나쁜 방식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랜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작위로 투자한다 그러면 1년 정도만 기다리고 2년 정도만 기다린다 그래도 웬만한 종목에서는 승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쁜 방식, 나쁜 습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쁜 습관을, 나쁜 방식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습관,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잘 성장하거나 또는 뭐 경기 순환주의 경우에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초입해서 잘 투자를 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사실은 일정한 시간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역시 시간의 힘인데요. 워렌 버핏이 가장 경이로운 마법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죠. 복리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워렌 버핏이요. 최근에 읽은 책에서 보니까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다기보다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요. 워렌 버핏이 쌓아 올린 부의 거의 90몇 %는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은 50대 이후에 쌓아 올린 겁니다. 워렌 버핏 그리고 이제 벅셔 해스웨이의 연평균 수익률은 한 20%를 조금 넘는데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이른바 이제 퀀트 분석을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그런 이제 펀드가 있어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연평균 수익률이 6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왜 워렌 버핏이 투자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부가 돼 있느냐? 그것은 훨씬 더 오래 투자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10살 무렵부터 투자해서 지금 93세인가 그러니까요. 80여 년을 투자를 해온 겁니다. 그만큼 80여 년을 투자했는데 20% 수익률이 나는 걸 매년 반복해오면서 거듭하다 보니 일반인들로서는 그냥 천문학적인 금액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눈덩이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눈덩이를 뭉쳐서 굴리는 효과. 처음에는 이게 눈덩이가 작죠. 그래서 20% 수익이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20%는 2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200만 원이고 1억은 2천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굴려갑니다. 굴려가면 처음에는 그 눈덩이가 묻는 게 크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점점 눈덩이가 커져서 조금만 굴려도 눈이 엄청나게 많이 붓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수익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걸 많은 투자자들이 이야기하고 이 투자의 현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여전히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하는 걸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투자해요. 그냥 여윳돈의 일부? 이런 정도로 투자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주식 투자를 자신 있게 성과를 낼 정도로 그렇게 진지하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만 많이 했지 스터디를 체계적으로 해가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조금씩 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어떨 때마다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이런 식의 반복을 합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돈을 벌 수도 여러분들 경제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의 시드머니를 잘 모아서 매년 20%, 30%씩의 꾸준한 수익률을 10년만 그 수익을 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매년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요. 10년 후가 되면 1억 원이 16억 원이 됩니다. 즉 10년 만에 16배가 증가해요. 2억 원을 투자하면 32억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32억 원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면 웬만큼 노후에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20%의 연평균 수익률을 내시면요. 15년 만에 16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5년 만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지켜보신 분들이 20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30이라고 하자고요. 30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같아서는 버튼 누를 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말짱하다고 생각하고 80까지도 5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50년 동안 여러분들은 연평균 30%, 20%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10%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실력만 갖추시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연평균 30% 수익률을 어떻게 내? 물론 그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자금 규모가 예를 들어서 막 몇십억부터 해서 한 몇백억 단위까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몇천만 원, 몇억
또는 뭐 수십억 정도까지 굴릴 때는 사실은 20% 30% 매년 수익률을 사실은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매년 20% 30% 수익률을 못 올리죠. 삼성전자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 그래서 그 사이클을 잘 따라서 투자를 한다거나, 제가 강조하는 2차전지처럼 구조적으로 향후 한 5년 10년은 꽤 가파르게 계속 성장할 종목들 중에 똑똑한 플레이어들 투자한다 그러면 연평균 20% 30%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저는 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뭐 저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20% 30% 수익률을 못 올려도 돼요. 그걸 평생에 그렇게 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금 규모가 커지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한 10년 정도는 저는 20% 30% 수익률을 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그렇게 못 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씩의 매년 수익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30년, 40년을 투자하면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 규모를 수십 배씩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실은 주가 조정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똘똘한 종목들을 잘 골라서 그 조정기에 잘 대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기를 넘어가면서 그때마다 자금이 생겼을 때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가면서 투자한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걸 단순히 일정한 조그만 여윳돈이 아니라 상당 규모의 자금을 여러분들의 그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주가는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대체로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몇십 년에 걸쳐서는요, 20년, 30년에 걸쳐서는 충분히 수십억대 부자는 저는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 주식 투자예요. 근데 이 많은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주식 투자인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왜 못하냐 하면 나쁜 습관을 갖고 있거나 또는 주식 투자를 올바로 접근하는 그걸 방해하는 노이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시향 방송, 시향에 집중하는 방송, 차트 그려가면서 단타 매매를 유도하거나 자꾸 소탐 대실형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접근법을 가지고 소탐 대실이 아니라 대탐 소실하는 크게 벌고 조금씩 손실을 볼 때 조금씩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꾸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부자가 돼요. 주식 투자가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수익의 규모를 따지면 수익률을 따지면요, 이게 잘만 고르면 10배, 20배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100%, 200%, 300%, 400%, 10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아무리 엉터리인 종목을 골라도 한계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큼 그냥 종목을 골랐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정도 나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터디를 잘해서 종목을 골랐으면 물론 나름대로 스터디를 열심히 해서 괜찮다고 해서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꽤 한 1, 2년 이상 갖고 있었는데도 손실이 계속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 종목을 여러분들이 2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했는데 손실 나는 종목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나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간 동안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종목을 잘 골라서 그 중에 6, 7종목이 50%, 어떤 건 100%, 어떤 건 150%, 어떤 건 200% 수익이 났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포트 전체의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주식 투자는 바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딱 생각만 해봐도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기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저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주식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시면 이게 너무나 오히려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조금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습관,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면 기본적으로는 웬만큼 주식 투자를 해서 상당한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삼아 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